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 언어로 진법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진법, 16진법, 10진법, 또 다른 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법에 대한 것들의 이론을 책으로 좀 다양하게 한번 보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언어를 이용해서 진법 처리하기라고 N진법을 NM진법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학습 목표로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진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10진법, 2진법, 16진법, 20진법 뭐 이런 다양한 진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오늘은 집중적으로 10진법을 2진법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고 또 그 역으로 2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는 것을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컴퓨터에서 16진법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컴퓨터는 2진법으로 0과 1이 기록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16진법은 2진법 4개를 16진법 1개의 기호로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즉 2진법 4자리를 16진법 1자리로 표현하기 때문에 16진법을 많이 쓸 겁니다. 그죠? 그래서 16진법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파이썬 언어의 기본 개념인 스트링이라는 개념을 잠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링. 그 다음 진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순환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순환함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리스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우리가 문자열, 스트링, 오른쪽에 제가 numbers, string, list, tuple, dictionary 이런 파이썬 개념들을 앞으로 이제 강의할 내용들입니다. 개념들이 들어갈 겁니다. 자, 문자열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문자로 구성되는 것을 문자열이다라는 겁니다. 연속된 문자로서 구성되는 게 문자열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빈 문자도 문자열이고 공백도 문자열이다라는 겁니다. 문자열은 늘 문자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또는 비어 있어도 문자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리스트는 좀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 파이썬에서는 배열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리스트로 여러 항목을 이렇게 잡아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 리스트를 정의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ks킴이라는 리스트를 이렇게 정의할 때 블랭켓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이게 값을 추가할 때 kskim.append라는 이런 함수를 쓰라라는 겁니다. 그죠? append라는 함수를 쓰라. 자, 그 다음 순환함수. 이 순환함수는 내가 summ을 정의하면서 sum(n-1을 이용해 가지고 더하기 n 뭐 이렇게 하는 게 순환함수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순환적 사고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1부터 우리 컴퓨터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은 9까지 합을 계산했다고 가정을 하고 10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 자, 이런 게 순환적 사고입니다. 그죠? 순환적 사고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순환적 사고가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진법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은 만약 10진법으로 생각하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이것도 순환적으로 문자가 하나씩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순환문에서는 순환하는 규칙을 찾고 종료 시점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sum1은 1이다라는 거. sum1은 1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파이썬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물론 제어문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제어문은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진법, 우리 10진법, 2진법, 16진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진법, 숫자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죠? 숫자로서 표현을 하는데, 우리 10개의 숫자로서 표현하는 게 10진법입니다. 그죠? 그럼 숫자가 0,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10개가 숫자 10개가 지정되는 겁니다. 그죠? 숫자 10개가 이게 십진법입니다. 그죠? 자, 십진법이 그러면 10개를 세고 11개로 올라갈 때는 한 개의 단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손가락을 가지고 수를 많이 나타나는데 선생님이 나타나는 수를 손가락을 가만히 보면은 한번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센다는 게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 자체가 제가 방금 셈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방금 3을 나타내는지 7을 나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냐면 1, 2, 3 하나 1, 2 이게 모양이 1, 2, 3 하나 1, 2, 3, 4, 5, 6, 7 하나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이게 손가락 한 개의 모양으로 10개를 서로 다른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게 보통 서구 사람들은 하나, 이렇게 둘, 셋, 넷, 다섯입니다. 그죠? 그죠? 여섯 이렇게입니다. 여섯, 일곱. 이제 여기 하나가 5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하나가 5가.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아홉, 이렇게 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오른쪽에 있는 모양은 중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게 1, 2, 3, 4, 5, 6, 이렇게 7, 8, 9, 10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뭐를 표현해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손가락 하나로, 즉 손 하나로 표현하는 방법. 또 여러분들이 이 손 하나로 십진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다양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 뭐 십진수는 잘 알고 있지만은 456이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4 곱하기 100입니다. 그죠? 더하기 5 곱하기 10 더하기 6입니다.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100은 10 곱하기 10입니다. 그죠? 10 곱하기 10입니다. 그죠? 진법에다가 한 단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자, 5는 5 곱하기 10이 되고 6은 그냥 사실은 10이 이 자리에는 10이 한 개도 없는 거고 여기는 10이 한 개 있는 거고 여기 10이 두 개 10의 제곱을 곱한 겁니다. 그죠? 여기는 6에는 10의 영성을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지만 10의 영성은 1입니다. 어떤 것들의 영성은 1입니다. 그죠? 여기 1을 곱한다는 거는 10의 영성을 곱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십진법을 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거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진법. 우리 십진법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이진법은 0하고 1 두 개의 숫자만 가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 이게 제일 처음에 0, 1 그 다음에 2를 쓸 수 없으니까 한 단위가 올라가니까 10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이 되고 100이 되고 101이 되고 110이 되고 111이 되고 3개가 되고 그죠? 1001이 되고 여기서 1 다음에 여기 숫자가 2가 없기 때문에 0 하나 있고 1 있고 숫자가 2가 없기 때문에 한 개의 단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니까 여기 이 앞에 한 개 우리가 0부터 9까지 쓰다가 10이 되면 110 쓰는 것처럼 여기 1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11, 1000, 101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십진법에 해당되는 숫자가 이진법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십진법으로 만약 조금 전에 456은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더하기 5 곱하기 10 이렇게 4 곱하기 10 곱하기 10 더하기 5 곱하기 10 더하기 6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456인데 1010은 이진법이니까 앞에
1 곱하기 2가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1은 1 곱하기 2가 하나, 둘, 세 개. 0은 0 곱하기 2가 하나, 두 개. 1은 1 곱하기 2가 하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 더하면은 결국 10이 됩니다. 그죠? 요 앞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이 되고 0이 되고 2가 되고 0이 되니까 8 더하기 2 하면 10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을 이진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10을 이진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진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를 직접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이거를 우리는 십진수에 대해서 456은 4 곱하기 10 곱하기 10 더하기 5 곱하기 10 더하기 6, 요 개념들을 잘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잘 개념들을 알아둬야 되는데, 만약 제일 마지막 자리수를 하나 알고 싶을 경우에는 이 숫자를 10을 나누면 됩니다. 그죠? 456을 10을 나누면 몫이 45고 나머지가 6이 됩니다. 그죠? 또 45는 10을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0이 됩니다. 그죠? 4는 그 다음에 이제 4는 10을 나누면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456은 결국 4, 5, 6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그죠? 4, 5, 6. 자, 그러면 내가 456에 숫자 456에 자리수의 합이 4 더하기 5 더하기 6이라는 겁니다. 그죠? 4 더하기 5 더하기 6. 자리수의 합. 즉, 4 더하기 5 더하기 6의 자리수를 합을 구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놈 다 더하면은 자리수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 더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그래서 만약 자리들의 숫자의 총합을 구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소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수에 대해서 한번 정의하고 그것을 해봐라라고 했더만은 어떤 학생은 소수의 자리수의 합이 소수가 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런 학생이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자리수를 구하는 방법, 이런 거가 조금 있다가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진수. 그 다음에 16진수라고 생각하면은, 16진수는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 이제 10이 들어가 있는데, 10은 10은 기존에 있는 10진수의 0하고 1을 이용한 겁니다. 그죠? 10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대문자 A로 이렇게 씁니다. 그죠? 10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대문자 A. 11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대문자 B, 11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대문자 B, 12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대문자 C, 13번째는 대문자 D, 14번째는 대문자 E, 15는 대문자 F. 0부터 15가 있는 거. 즉 0부터 9까지의 요 10자리하고 A부터 F까지 6개. 이 6개, 즉 16개의 이 자리수를 가지고 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16개의 자리수를 가지고 수를 만든다. 자, 새로 수를 만드는 방법이 진법인데, 이 진법은 0, 1, 즉 2개의 수를 가지고 수를 만든다. 자, 10진법은 0부터 9까지의 즉 10개의 수를 가지고 수를 만든다. 자, 16진법은 16개의 수를 가지고 수를 만드는데, 내가 아는 수가 0부터 9까지 밖에 없는데 A도 수라고 간주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죠? B도 수고, C도 수고, D도 수고, E도 수고, F도 수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대에 여러 가지 기호를 나타내면은 수를 표현하는 다양한 기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기호들을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거를 계량화하는 겁니다. 그죠? 계량화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표를, 자, 10진수 0은 16진수 0이고 2진수도 0이고 1은 1입니다. 그죠? 9는 9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10이 오면은 10은 16진수로 쓸 수 없으니까 A라고 쓰자라는 겁니다. 그죠? 11도 B를 쓰자, 12도 C를 쓰자, 13도 D를 쓰자, 14도 E를 쓰자, 15는 F로 쓰자, 16은 10을 쓰자, 16은 10으로 쓰자라는 겁니다. 이제 F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한 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1,
1, 그 다음 0 쓰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진법으로 이진수를 표현해 보면은 이 15, 즉 0부터 15까지 표현했고, 16진수 0부터 F까지 표현한 게, 여기 보니까 이진수는 그대로 한 개씩 이렇게 채워지네, 그죠? 저 여기 중간에서, 좀 생략을 했지만은, 이게 한 가지, 값이 한 개씩 증가시킵니다, 그죠? 여기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죠? 즉, 네 자리를 16진수 한 개로 표현하면은 되게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내가 A 하면은, 내가 어떤 숫자가 16진수 A 하면은, 아, 메모리 비트에 1010이구나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C 하면은, 아, 실제 1100, 실제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게 1100이구나. D 하면은 1101이구나. E 하면은 1110이구나. F 하면은 14개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이 되면 더 이상 안 되니까 1000 한 개의 단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4개의 단위를 이렇게 끊어 보는 거. 만약 16진수를 왜 사용하느냐? 16진수를 FA라고, 내가 FA라고 하면 F는 14개고 A는 1010입니다. 그죠? 요 16개를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도 FA로 기억하면은, 즉, 2개의 단위를 기억하면은 이진수 8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에서는 보통 16진수를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알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첫 번째 프로그램을 보면은, 여기 아스키 코드표를 한번 보시면은 아스키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 문자들의 약속입니다. 자, 16진수를 많이 쓰는 이유가 아스키 코드가 문자들의 약속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0이라는 숫자는 숫자 0일 수도 있지만은 문자 0입니다. 그죠? 문자 0은 실제 메모리에 기록될 때 어떻게 기록이 되나 하면은 30으로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30. 16진수 30이에요. 그죠? 16진수 30인데, 이 이제 16진수를 내가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3은 앞에 있는 세 자리로 나타나면 이진수로 나타나면 0010입니다. 그죠? 0은 0000. 요거를 10진수로 표현하면 48입니다. 그죠? 메모리에 0010, 0000 하면, 아, 이거는 숫자 0이구나. 31은 31, 이렇게 31을 나름대로 31, 16진수 31은 49인데 0010, 0001 해서 여기 숫자 1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숫자 1은 이렇게 31로 기록이 되고 있다. 이게 이진수 이겁니다. 그죠? 대문자 A는 41입니다. 41. 자, 16진수 41입니다. 그죠? 16진수 41은 10진수로 표현하면 65가 됩니다. 10진수로 표현하면 65가 되는데, 이 65인데, 이 41은, 4가, 이놈이 4가 나타난, 앞에 4가, 1은 0001입니다. 그죠? 4는 0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41, 이렇게. 저, 이진수 4개를 16진수 하나로 표현하기가 편합니다. 그죠? 대문자 A는 41, 대문자 B는 42, 대문자 C는 43, 이렇게 65, 66, 67 이런 식으로. 자, 소문자 A는 4 다음에 61이 됩니다. 그죠? 소문자 A는 61. 61은 16진수 61은 10진수로 97이 됩니다. 그죠? 그럼 61은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0, 1, 1, 0 이게 6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은 0, 0, 0, 0,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 아스키 코드 값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10진으로 뭐고 16진으로 뭐고 문자는 뭐고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16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16진수 헥사 OX 이렇게 표현하면 16진수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진법에 대한 이론을 간단히 배웠는데 10진수의 숫자들의 총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10진수의 숫자들의 총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래밍을 해보자. 자, 이게 알고리즘이 뭐냐면 자리수를 가져오는 방법이 뭐냐면은 나누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456을 나누기 10을 하면은 나머지가 6이 남습니다. 그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6이라는 자리수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죠? 그럼 몫은 45입니다. 그죠?
몫은 45, 그죠? 45에 또 나누기 10을 하면은 나머지가 5가 됩니다. 그죠? 그럼 5라는 거는 자릿수를 갖고 왔고, 그러면 4는, 또 4를 10을 나누면은 나머지가 4입니다. 그죠? 자, 그럼 해당되는 자릿수만큼 나머지를 계속 반복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를 반복해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이해하는 거. 우리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만약 1시간에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는 문제를 이해하는데 55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5분은 문제를 푸는 데 쓴다라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죠? 이 55대 5라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죠?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지금 십진수의 숫자들의 총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십진수의 숫자들의 총합 이게 뭔가 문제를 이해. 여기 3, 2, 4 하면은 3 더하기 2 더하기 4를 하는 겁니다. 그죠? 5, 8 여기 5, 7, 8, 7 하면은 이게 5, 7, 8, 7 하면 5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7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합을 구하고 요거를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어떤 패턴을 내가 알고리즘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알려고 하면 패턴을 잘 찾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저 패턴을 찾아서 반복문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죠? 요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수학이 좀 뭡니까? 좀 계산에 많이 틀리는 이유들이 패턴을 찾았는데 반복적인 패턴들을 손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죠? 컴퓨터는 반복적인 패턴을 찾아가지고 명령어를 내리면 자기가 알아서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반복적인 패턴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물론 요즘 컴퓨터 자체가 반복적인 패턴을 찾는 것을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반복적인 패턴, 여기서 3, 2, 4가 모듈라 10 하면 4가 되고 3, 2하고 모듈라 10 하면 2가 되고 3하고 모듈라 10 하면 3이 된다. 결과가 3 더하기 2 더하기 4. 그러면 이게 모듈라, 그죠? 모듈라를 이게 나머지와 몫을 갖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나머지와 몫. 그래서 자릿수를 아는 거. 자릿수는 결국은 모듈라 연산하는 거죠. 나머지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 연산. 그 다음 수를 찾는 거는 뭡니까? 어떤 수를 나누기 해가지고 정수를 만드는 거. 그게 몫입니다. 그죠? 어떤 수를 나누기 해서 정수하는 거. 이게 몫입니다. 그죠? 이게 몫을 갖고 하고, 이게 자릿수 몫,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분해를 잘 해야 되는데, 얘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분, 숫자들의 총합을 구하는 부분, 뭐 요 세 개로 나누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 인풋해서 데이터를 한 개 입력한다. 넘버로 입력을 받은 겁니다. 그죠? 숫자들의 총합을 digit underbar sum이라는 이런 함수를 썼습니다. 그죠? 입력받은 이 숫자를 인자를 통해 가지고 이 함수를 수행하면은 해당되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그러면 자릿수의 합을 계산한다. 그 다음에 어떤 숫자의 자리의 총합은 얼마이다라고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입력하고 계산하고 출력하는 이런 파트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입력하고 출력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파일로 입력하고 파일로 출력하고 뭐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이 숫자들을 입력받는 number라는 변수하고 출력받는 digit이라는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변수는 컴퓨터 메모리에 number라는 거와 digit이라는 이 변수의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만약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조금 digit이 2, 3, 4가 아닙니다. 그죠? 넘버가 만약 2, 3, 4를 내가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넘버에 2, 3, 4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넘버에 2, 3, 4가 저장이 되어 있고, 자, 컴퓨터가 이제 명령어를 순서대로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 명령어를 수행하면은 데이터를 화면을 통해 가지고 234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했으면은
메모리 안에 number라는 데다가 234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200을 갖고 와가지고 digitsum이라는 함수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죠? 이 함수를 수행합니다. 그죠? 이 함수를 수행할 때 이 number의 234는 이 인자가 이 sum의 n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이 n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죠? 이 안에 있는 변수들은 내가 자릿수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sum result라는 걸 하나 줬습니다. 그죠? result 변수는 0이고 여기 234가 여기 n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죠? 234로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럼 화일의 n이 0보다 크니까 즉 234를 첫 번째 나누기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죠? 모듈라를 수행해 가지고 4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 n에다가 즉 234에다가 나누기 10을 하면은 모듈라 10을 하면은 즉 3이 4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4. 그래서 이 리잘트에는 여기 리잘트에 0 더하기 4 해서 이 리잘트 안에 4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4가 들어가게 됩니다. 4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n을 10을 나눠가지고 몫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인티저 n 나누기 10 이렇게 해도 되는데 파이썬에서 다행히 몫을 갖는 연산자가 이렇게 나누기를 2번 쓰는 거 몫을 갖는 연산자입니다. 그죠? 자, 그럼 n이 지금 현재 n이 234입니다. 그죠? 자, 요 문장을 수행하면은 234를 요 문장을 수행하면 n이 23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23으로 바뀌는 거고. 프린터 출력을 해보면은 이 n을 출력해보면은 23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죠? 23이 출력이 되고. 자, 그 다음, 화일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n은 또 0보다 큰가 봅니다. 그죠? 아까 n이 지금 23에 와 있습니다. 그죠? 23이 0보다 크니까 23을 나누기 10을 하면은 3이 됩니다. 그죠? 그럼 리잘트는 현재 지금 4에다가 3을 더하면 7이 되는 겁니다. 그죠? n은 23을 10을 나눈 몫이 2가 됩니다. 그죠? 이 n은 2가 되고, 출력하면은 또 2가 출력이 되고, 현재 지금 n이 2니까, 화일이 0보다 크면 요거를 계속 수행하니까, n이 2니까 또 여기 와서 수행합니다. 그죠? 2는 10을 나누면은 나머지가 2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7에다가 요 2를 더해가지고 9가 되고, n은 2를 10을 나누면 몫이 0입니다. 그죠?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출력은 0을 출력을 하고, 이 프린트 n은 몫을 지금 계속 출력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n이 0보다 0이니까 0은 0보다 크다라는 게 거짓입니다. 그죠? 그때서 화일문을 빠져나와가지고 이 리잘트 값을 리턴을 하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이 리잘트 값이 9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죠? 9가 리턴이 되면은 디짓이 234가 아니라 9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234가 아니라 여기에 디짓이 9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저 디짓이 여기에 234가 아니고 여기에 9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9가. 자, 그러면은 요 문장을 수행하면은 이 넘버에 234 숫자의 자리들의 총합은 디짓 9다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죠? 9다라고. 자, 여기는 234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실제 테스트를 할 때 내가 1, 2, 3, 4, 5, 6, 7, 8, 9 요라는 요 숫자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해보면은 몫이 이걸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2345 요거를 나누기 10을 하면 몫이 9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몫입니다. 그죠? 또 몫이 이렇게 몫을 계속 출력을 해본 겁니다. 그죠? 몫이 출력하고 자리수의 합은 45가 되는 겁니다. 그죠? 45. 자, 이렇게 숫자들의 그 합에 대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어떤 자리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한 이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해보는 겁니다.